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해 14명이 구조되고 13명이 실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선 감출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다시 0.2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는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이번 주 계속됐던 가을 추위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풀리겠습니다. 주말 쾌청하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다음 주까지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도 근처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원 27명 중 14명만 구조됐고 현재 실종된 13명은 수색 중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보도국의 연결이 지금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서영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부산 선적 129톤급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새벽 4시 30분쯤입니다. 위치는 제주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24km 떨어진 해상인데요. 승선원 27명 중 14명은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지만 나머지 13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선체는 완전히 침몰했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헬기 한 대와 경비 함적 2척, 인근 어선 10여 척이 투입돼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조된 14명 중 2명은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한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생존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사고 대응과 수습을 위해 현장 상황 관리관을 급파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129톤급 어선이 침몰해 14명이 구조되고 13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선체는 완전히 침몰했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민들 앞에 고개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내가 신중하게 처신해야 했는데 국민께 걱정을 끼친 건 무조건 잘못이라며 이 모든 게 자신의 불찰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대해선 정치 선동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고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고 있다며 영부인을 둘러싼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입니다. 3,400자 분량의 담화문을 읽어나가던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 중간 일어나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앞서 불거졌던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보다 신중히 처신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때만 함께하겠다며 이달 있을 해외 순방에도 김 여사는 참석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자신을 공격할 목적으로 아내를 악마화시킨 부분이 있다며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는 쓴소리를 냈습니다.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건희의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사법작용이 아니라 정치 선동이다 이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선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돕는 게 국정농단이냐고 반문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를 두고는 감출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연락한 것도 몇 차례에 불과했고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며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등 이른바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와 통화 녹취를 두고 부적절한 일을 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 조작과 공천 개입 등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조작할 이유도 없고 여론조사가 잘 나왔기 때문에 조작한다는 그거는 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짓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은 모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연을 끊었다는 건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에 고의적인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애초 당선 이후 명 씨와 통화를 한 기억이 있다고 참모들에게 말했지만 장황하게 밝힐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 씨가 일방적인 문자를 보냈을 수는 있지만 더 이상의 소통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와 명 씨의 연락은 몇 차례 정도로 일상적인 것들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사적인 연락이 의혹을 만든다는 지적에는 전직 대통령들이 해왔던 절차,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윤 대통령 부부가 개인 휴대전화로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소통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막 무분별하게 이런 것이 막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까지고 이럴 거라는 생각을 그때 못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전부 제 책임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론을 즉각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추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엔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사이에 벌어진 갈등, 이른바 윤한 갈등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하다 보면 앙금이 있다며 불편한 관계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풀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개혁 추진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11.6 재보궐선거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한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를 요구했지만 차담으로 격하됐고 그마저도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만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시 친한계는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놓고 훈시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치를 오래 하면 다 앙금이 있기 마련이라며 사실상 한 대표와 불편한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쳇바퀴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공동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윤한 관계를 푸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의원들과 앞으로 만찬을 비롯해 각종 소통 자리를 마련해 나가며 당정 관계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 낮췄습니다. 미국 대선 이틀 만인데 연준은 단기적으론 대선 결과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세우는 고율 관세와 세금 인하 정책 등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낮출지 관심이 쏠립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는 B컷을 단행한 데 이어 2회 연속 금리 인하입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도 1.5%포인트로 다시 줄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는데 연준은 물가 상승률과 고용 안정이 균형 상태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We continue to be confident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with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이제 시장의 관심은 트럼프 시대에 맞춰 연준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입니다. 파월 의장은 대선 결과가 단기적으로 통화 정책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들이 인플레이션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품 관세 부과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경우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임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는 28일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준에 맞춰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트럼프 당선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어제 오후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접속 지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먹통 사태는 외부 조직의 디도스 공격이 원인이었는데 사흘 전에는 국방부 등 정부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전국 법원 홈페이지에 오류가 발생해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홈페이지가 마비되면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나의 사건 검색 서비스 등의 이용이 제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외부에서 디도스 공격이 시도된 것으로 탐지해 즉시 접속을 차단했고 법원 내부망은 인터넷과 차단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특정 사이트의 접속량을 폭주시켜 기능을 마비시키는 공격 방식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비정상적인 접속을 건건히 끊어내며 조치했고 국정원과 국가수사본부 등과 공조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에는 국방부와 합참, 환경부 등의 정부기관 홈페이지들 역시 디도스 공격으로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친러 성향의 해킹그룹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면서 정보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본안 소송 상고심에 대해 법원이 이르면 오늘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제도로 정식 심리에 들어갈 경우 다시 한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에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라돈은 1급 발암물질이지만 1심에선 재판부가 건강 상태에 위험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소비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오늘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우리 국민이 중국을 방문할 때 비자가 면제됩니다. 중국 방문 시 호텔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 집에서 머무르는 경우는 반드시 임시 거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계속된 폭로로 정치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명태균 씨가 드디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포토라인 앞에 설 명태균 씨가 과연 어떤 말을 할지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전체적인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시열 기자입니다.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2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명 씨를 조사한 뒤 9개월 만에 다시 부르는 것입니다. 명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음을 내세우자 김 전 의원이 공천을 기대하고 명 씨에게 대가성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 7천여만 원을 받지 않는 대신 김 전 의원 공천으로 비용을 가름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사업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명 씨는 창원 제2국가산단 기획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서 창원시로부터 대외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오늘 검찰 소환을 앞두고 기존 변호인 1명 외에 다른 1명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이번 명태균 씨 사태와 관련해 저희 MBN이 단독으로 취재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명태균 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이 선거관리위원회도 김영선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저희 MBN이 선관위의 고발장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박은채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7월 경남 선거관리위원회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재작년 회계보고에서 정치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제출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서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에 대한 감독 의무를 사실상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선관위의 고발장에 따르면 강 씨는 김 전 의원이 회계보고를 받으면 그래라고만 대답하고 실질적으로 감독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김 전 의원이 회계보고 관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선관위 지도주무관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던 점 등이 문제였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강 씨가 일절 보고를 하지 않은 탓에 뒤늦게 문제를 인지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공무원으로서 법을 지키라고 특별하게 있는 회계 직원의 업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강혜경 씨가 1억 원어치 영수증을 안 돼갖고 과태료를 받았는데 얘기도 안 해주고는. 또 선관위 지적은 강 씨의 전원을 근거할 뿐이고 재작년 재보궐 선거 이후 일이라 범죄의 구성 요건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이틀 만에 가진 대국민 연설에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당선인에게 권력을 평화롭게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 어제 전화통화를 갖고 축하의 말을 전했는데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이 한국과 협력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이틀 만에 대국민 연설을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며 미국의 선택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축하 전화를 한 것을 거론하며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And I assured him that I direct my entire administration to work with his team to ensure a peaceful and orderly transition. 그러면서도 힘든 시기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이룬 성과는 잊지 말자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전화통화를 하며 트럼프 당선인의 대승을 축하하고 위대한 미국을 이끌어가길 기원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와 수리, 정비 분야 등에서 더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대화를 원한다며 콕 집어 얘기했습니다. 북한군 파병 동향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 양측은 이른 시일 내 만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여야 양당 상하 의원들하고도 많이 이제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분들은 뭐 한참 전부터 이제 윤 대통령과 트럼프가 좀 케미가 맞을 것이다. 트럼프 측과의 소통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주미 대사관이 트럼프와 해리스 양진영을 100번 넘게 만나면서 네트워킹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다가올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 실세는 누가 될지 벌써부터 여러 가지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승리 연설 당시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던 첫째 딸 이방카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트럼프의 두 아들은 트럼프와 더 가까이에 서 있습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지만 달라진 미국의 차기 권력 구도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But Don, Eric, Ivanka, Tiffany, Barron, Laura, Jared, Kimberly, Michael, thank you all. 아들들을 먼저 이어 딸과 며느리, 사위를 호명하며 감사를 표한 겁니다. 무대에서도 이방카 부부는 살짝 떨어져 있지만 장남인 돈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 부부와 그 가족들은 연단 바로 옆에 서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2기에 예상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장남인 돈 주니어는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만드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You know, people don't know him, and J.D. Vance is close to the Trump family, Don Jr. in particular, and so clearly the president prioritized, you know, that relationship. 전당대회 때는 유명한 트럼프 피격 사건을 내걸고 싸우자를 외쳐 보수층 뇌리에 강하게 남았습니다. My father raised his fist into the air. He looked out at the crowd, and what did he say? 이방카는 4년 전 정치는 접기로 마음먹었고 그 결심은 여전하다며 트럼프가 당선돼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남편인 쿠시너가 밝혔습니다. 이제 장녀인 이방카 대신 장남인 돈 주니어가 아버지 뒤에서 인사와 정책 등을 전폭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트럼프의 시대가 다가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트럼프 2기 정부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강영구 워싱턴 특파원이 마크 김 전 하원 의원을 만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버지니아주 하원에서 7선을 역임하고 바이든 정부 상무부 부차관보로 근무했던 마크 김 전 의원. 경제 문제가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갈랐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그 주민들이 너무 질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뭐 그 사람 좀 이상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 정책이 좋았었다. 그때는 그래도 뭐 모든 게 다 안전했고 돈도 잘 벌었었고 뭐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요즘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게. 때론 노골적이기까지 한 솔직함을 꼽았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자기의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입장을 밝히고 또 그만큼 그 사람의 그 서포트하는 사람들 모아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 아주 크게 인정을 해야죠. 마크 김 전 의원은 한국의 미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 투명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트랜스퍼런트하게 또 등록을 하셔서 영어로 말하면 그 Foreign Agent Registration Act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 있는 정책을 영향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등록을 하셔서 러비 대신에 나는 외국을 대변한다는 그 등록하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항상 따라야 되죠. 또 한인들의 적극적인 지역 활동 참여가 영향력 확대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뿐이 아니고 한인으로서 그 로컬 카운티나 시티에서 스테이트에서 봉사를 하신다면 정치인들이 보는 외국 정치인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도 와 우리 동양 사람들은 되게 인volve 된다. 커뮤니티에서 진짜 활동을 많이 한다. 그런 식으로 로컬 커넥션이 생기면은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정치가 언젠가는 대통령까지 저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자신의 일행이 미성년자 팬을 폭행하는 걸 방관했던 논란에 휩싸인 가수 제시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제시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제시가 폭행에 가담하거나 협박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범인을 도피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29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제시의 팬이 제시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다가 주변에 있던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는데요. 당시 제시는 폭행을 말렸지만 곧 포기하고 자리를 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피해자와 누리꾼 등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자신에게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달 말 누리꾼 30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는데요. 자신의 SNS를 통해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제발 숨은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남현희 씨는 지난해 전청조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을 받아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올해 3월 공범 혐의를 벗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청조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관들, 이 중에서도 더 특별한 소방관들이 모여 훈훈한 달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경기도가 오는 24일까지 공식 SNS에서 2025년 몸짱 소방관 달력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경기도 소방기술경연대회 몸짱 소방관 분야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7명의 소방관들이 모델로 참여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도내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공식 SNS에 게시된 링크를 통해 1,190원 이상을 후원하면 자동으로 참여되는데요. 달력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탄성이 저절로 나온다, 든든하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야당은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역사상 최악의 담화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다 비판했고, 야권에선 탄핵에 기름을 뿌린 격이라며 날선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야권 반응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정치 선동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문이 있으면 누구든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당내에선 더 날선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허세 많은 선배의 잡담, 즉시 물러나라, 국민들은 탄핵도 아깝다 생각할 것 등 원색적 비난이 줄이었고, 지도부에서도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에 대한 향후 조치를 놓고 깊은 고민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와 광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민주당 수도권 한 초선 의원도 MBN과의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 요구가 느는 상황에서 기름만 뿌린 격이라며 민심의 분노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사실상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은 끝이 났습니다.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저녁 윤 대통령의 담화 긴급 규탄 대회를 진행하는 건 물론 야 6당 원내대표 회동에 나서며 야권 연대에도 힘을 모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보신 맹비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천 개입과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 관련된 추가 녹취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 도중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시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총선 때 사람들이 좋은 사람을 추천하면 당 인재영입위에 전달했다는 대목이 바로 공천 개입 자백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총선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입 여부를 알지 못했는데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으로 직접 총선도 개입했다라고 자백해버린 것입니다. 또 아내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연락 온 사람들에게 밤새 대답했다는 설명은 김건희 여사가 이후 이어진 국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녹취 공개 카드도 언급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했습니다. 뭘 더 입증해야 되나 이렇게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녹취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난달 31일 공개한 대통령과 명태균 씨 녹취 이후 이어진 명 씨와 제3자 간 대화 음성이 추가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이 당에서 말이 많다고 하자 명 씨가 윤한홍과 권성동 때문에 그러느냐고 묻고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는 해준다라고 답했다고 명 씨가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제보자 보호 조치와 내용 검증은 물론 정무적 판단을 거쳐 추가 녹취를 공개한다는 계획인데 앞서 공개한 것만큼의 파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온 국민이 불안에 떨던 때에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던 일 기억하시나요? 결국 남양유업이 이 허위 광고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확실한 검증도 없이 광고를 해 죄가 무겁다며 회사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남양유업은 요구르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만 명에 이르는 등 감염 우려가 극에 달했던 때였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비드-19에 대해서도 근 80%의 이넥티베이션 효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질병청은 임상 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의 고발로 수사까지 시작되자 홍원식 당시 회장은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자 저는 남양유업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검찰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사실상 광고를 했다고 보고 이광범 전 대표와 박종수 전 연구소장 등 4명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홍보 효과를 노리고 계획적으로 광고를 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박 전 연구소장에게 벌금 2천만 원을,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본부장 2명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지면서 기소된 모든 이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고 소식이 들려오고 저희도 주의를 당부드리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충돌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차량이 튕겨나갈 정도의 큰 사고였는데 음주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망쳤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사거리에서 택시와 크게 부딪힙니다. 강한 충격 탓에 승용차가 360도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사고 뒤 조치도 없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택시 앞부분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지난 6일 밤 10시 반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습니다. 엄청나가지고 전쟁난잖아요. 언니 앞에 에어백도 펴지고 앞에 범퍼가 다 나갔다던데요. 택시가. A씨의 차량은 사고 뒤 횡단보도로 튕겨졌는데 당시 보행자가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부터 운전대를 잡고 12km 정도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로 진입하는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음주운전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출근을 하는 이른 아침에 음주운전을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비틀비틀거리는 차의 모습을 보면 음주운전 중이란 걸 한눈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침 출근을 하던 경찰관이 이 차를 끝까지 추적해 만취 상태의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기란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에 차가 없는데도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도로 옆 연석에 닿을 듯이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량. 빨간색 정지 신호도 무시하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출근길 운전하다 이를 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직감하고 곧바로 112에 신고합니다. 여기 음주운전 차량이 있어서 전화하는데요. 지금 너무 비틀거려서. 그렇게 2.5km를 달린 차량이 한 건물로 진입하자 따라서 들어가는 경찰관. 음주 의심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도중 결국 벽에 부딪히기까지 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잡은 경찰관이 다시 112에 전화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전화했던 경찰관인데요. 이분 술 드신 것 같아요. 지금 저 경찰관이에요. 기다리세요. 이곳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2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에 사람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가서 사고 날 뻔하고 그건 100% 음주다. 일반 시민분들도 그렇게 신고해 주시고 검거하시는데 추격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 도망가려는 운전자를 끝까지 붙잡아 출동한 지구대 동료에게 넘긴 경찰관은 다시 출근길로 향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50만 원 상당의 제품이 결제됐다, 곧 결혼한다는 등의 사칭 문자 메시지 받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의뢰를 받고 불법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업자들의 소행이었는데 경찰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한여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외 발신으로 온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누군가 나 몰래 은행 계좌를 만들었다거나 관세가 장기 연체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끼로 사용된 가짜 문자로 이를 수신한 휴대폰 가입자는 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오는 것 같아요. 누가 선물을 보냈다든가 아니면 약간 도박이나 이런 것들 내용으로. 경찰에 따르면 문자 전송업체 6곳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게 의뢰를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뿌린 불법 문자만 무려 28억 건으로 휴대전화 가입자 5,600만여 명이 50차례씩 받은 꼴입니다.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하며 법망을 피해왔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업체를 단속한 뒤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빙자한 국제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은 조직원들이 전화를 먼저 거는 방식으로 바뀌어 여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문자 전송업체 대표 등 20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50억 원가량을 환수 조치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뿌연 연기가 온 하늘을 뒤덮습니다. 산에서 엄청난 연기가 치솟아 올랐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불을 진화하려는 듯 헬리콥터가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말리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입니다. 화재는 6일 아침 발생해 금세 50에이커, 약 20만 제곱미터까지 번졌는데요. 강풍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번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리부 정부는 지금까지 140명의 소방관을 투입하고 지역에 대피 명령을 내리는 등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네요. 항공사 카운터 옆에 짐이 한가득 쌓여 있고 꽤나 혼잡해 보이는데요. 아르헨티나에선 승객들이 항공편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이곳은 아르헨티나 국제공항입니다. 수화물 취급 노동자들이 파업하면서 공항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 등 대기하는 모습인데요. 항공편이 취소 또는 지연되면서 승객들은 하염없이 대기하거나 여행 일정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공항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기면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노조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은 하늘에 무언가 발사됩니다. 엄청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는데요. 다름 아닌 미사일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있었던 탄도미사일 시험 영상입니다. 미군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밝히며 공개한 겁니다. 사거리가 9,660km 이상이고
시속 24,000km까지 속력이 오르는 등 위력도 엄청나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도공의 마음 결을 평면 회화로 표현하는 김선 작가의 달 항아리 전시가 열립니다. 또 지브리 스튜디오의 유명곡을 재즈로 재해석하는 일본의 유명 재즈 트리오 카즈미 타테이시가 팬들을 찾아옵니다.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면회화의 달 항아리의 입체감과 세월의 흔적을 순수하고 담백하게 담아냈습니다. 갤러리 나우에서 만나는 김선 작가의 개인전은 백자의 은은한 아름다움은 물론 실제 도자기에 나타나는 빅렬 현상을 얇게 재현했습니다. 작품을 만져보면 표면은 마치 도자기와 같은데 조선 백자가 가진 균재성을 작가의 순수한 노동을 통해 연결하며 뛰어난 기교를 바탕으로 달 항아리의 넉넉함을 재해석합니다. 이 달 항아리를 보면 가득 찼다, 풍요롭다, 여러 가지 넉넉하다 이런 이렇게 마음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형태가 원과 아니면 그 약간의 불균형적인 그런 모양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것과 이 빈혈이 이렇게 이어지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일본 지브리 애니메이션의 명곡을 재즈 선율로 만납니다. 특유의 감각적인 곡 해석과 뛰어난 편곡, 유쾌하고 따뜻한 무대 매너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재즈 트리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또 코로나 후 최근 2년 등 12번째인 이번 무대는 그동안 사랑받았던 프로그램에 처음 소개하는 곡을 다수 포함했으며 스페셜 게스트로 색다른 무대도 보여줄 예정입니다. 비무장지대를 주제로 한 클래식 음악 축제에 백건우, 박해상, 윤홍천, 드미트리 우도비첸코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 앙상블 8팀과 솔로 16명이 참여합니다. 오래된 시작, 영화와 삶에 대하여, 현과 건반의 숙론 등을 주제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DMZ 오픈 국제음악제는 DMZ가 품은 평화와 생태의 가치를 알리고 인류를 위한 평화와 생태의 뜻을 무대에서 표현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오늘 아침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평과 철원 등 일부 중북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3.2도로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고 있는데요. 그래도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고 일교차가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평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강원과 경북, 전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0.4도, 대전은 3.5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강릉 17도, 대전과 대구 18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